리뷰를 쓴다는 건 곧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 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본능적인 부분에서 동물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정신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는 듯한 사람도 종종 본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 귀찮아 하면서 드는 5만 가지 잡생각도 생각은 생각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각한다는 말에 쓰는 생각과는 다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의외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다. 사람이 생각을 하려면 뇌에 자극해야 한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독서다. 한 권의 책에는 저자의 생각과 갖가지 정보가 담겨 있다. 책을 읽으면 저절로 생각하게 된다. 살면서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사실, 나와는 다른 생각 등을 만난다. 책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물론 책을 읽는다고 반드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다. 생각하겠다는 의지만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그보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조금이라도 뭘 알아야 생각을 할 수 있다. 모르면 별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알았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른다. 억지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더 좋다.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리뷰 쓰기다. 리뷰 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책의 내용 중 저자에게 동의하는 부분, 달리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리뷰 쓰기는 억지로 생각하는 작업일지도 모르겠다. 책을 쓰려면 특정한 주제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잘 떠오른다. 주제가 없으면 글쓰기는 어렵다. 하지만 리뷰 쓰기는 어렵지 않다.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 생각을 적으면 된다. 책이 좋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 나쁘면 나쁜 이유에 관해 쓰면 된다. 리뷰 쓰기는 화려한 글솜씨를 뽐내거나 어려운 용어를 섞어가며 지식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다.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다듬는 작업이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다. 대부분 리뷰를 인터넷 공간에 올리지만 리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다. 자기 생각을 직접 글로 써서 되새김질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리뷰를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책을 읽을 때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 얼핏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도 한다. 리뷰를 쓸 때 책에 따로 표시한 문구만 적어도 좋다. 그 문구를 적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 문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곱씹어 보기 때문이다. 문구를 적고 이어서 문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어도 좋다. 나는 내가 읽은 모든 책에 대해 리뷰를 쓰고 있다. 책 내용이나 수준은 상관없다. 읽으면 무조건 리뷰를 쓴다. 그러고 보니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은 리뷰 쓸 때 꼭 적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리뷰 쓰기는 또 하나의 창작 과정이다.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 내용이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일련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정신작용이 리뷰다. 가끔 책 내용과 상관없는 리뷰를 쓸 때도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내 생각을 적다 보니 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리뷰를 보고 그 책을 읽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리뷰 쓰기는 책 읽기와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책 읽는 사람이 적다. 책 읽는 사람 중에 리뷰를 쓰는 사람은 더더욱 적다. 또 리뷰를 쓰는 사람 중에 읽는 모든 책을 리뷰로 올리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극소수다. 나는 습관처럼 읽는 모든 책에 대해 리뷰를 쓴다. 사실 이제는 습관을 넘었다. 책을 읽고 리뷰를 쓰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하는 중이다. 리뷰를 쓸 때마다 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기존에 알았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을 생각한다. 책이 실마리를 제공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알면 알수록 부족함을 깨닫는다. 책을 읽고 리뷰를 쓰며 생각하는 과정은 내게 큰 도움이 된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다.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이자 인생의 보물이다. 리뷰 쓰기는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쓰다 보면 잘 쓸 수 있다. 다만 연습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 줄부터라도 시작해보자. 읽고 나서 책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을 적으면 그것이 바로 리뷰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줄줄 써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리뷰 쓰기가 주는 커다란 장점. 어떤 책을 읽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 어떤 책이든 단 하나라도 얻을 것이 있고 정신세계에 자양분을 공급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대부분 끌리는 책이나 친숙하고 익숙한 분야의 책을 고른다. 이는 비슷비슷한 책을 읽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비슷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한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내 생각을 좀 더 다듬을 수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나 내가 끌리는 책을 보는 편이다. 나도 모르게 편식할 위험성이 있다. 읽고 싶은 것만 읽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그래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읽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처음 접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새로 알게 된 것에 대해 리뷰를 쓴다. 또 내 일상과 관심사와 연관되어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그리고 책에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 쓴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로 생각한다. 내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책 읽기 자체에 더 의미를 두게 되었다. 결국 책 읽기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고 내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 글을 쓴다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을 쓸 때 아무거나 쓸 수는 없다.
주제와 소재가 있어야 한다. 글쓰기에서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무기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읽는 모든 책의 리뷰를 쓰기 때문이다. 1년 150권 정도를 읽으니 최소한 150개의 주제와 소재가 있는 셈이다. 1년 동안 매일같이 써야 할 365개의 글 중 절반은 해결된 셈이다. 쉽게 말하면 글감이 풍부하다.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다. 어떤 글을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주제와 소재가 있으니 쉽고 빠르게 글을 쓸 수 있다. 가끔은 글을 쓰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은 아닌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다. 하지만 글쓰기를 실천하는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책만 읽으면 자칫 위에서 내려다보며 비판만 할 수 있다. 또 지식을 늘어놓으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리뷰를 쓰면 좀 더 겸손해진다. 글을 쓰며 깊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무언가를 글로 남기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게 좋다. 글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풀어내는 과정이다. 쓰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한다면 온갖 잡생각이 들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직접 글로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글로 표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는 평소에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글을 쓸 때만큼은 집중한다. 읽은 책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생각한다. 더 깊게 생각하고 글을 쓴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리뷰를 쓰면 생각의 범위도 넓어진다.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글쓰기는 책 읽기 이상으로 이점이 많다. 책이 주는 즐거움, 책이 주는 지혜, 책이 주는 깨달음지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본계적 독서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정리하는데요. 확실히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것 중에서 깨달은 문장을 골라내고 그 중에서 내가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 이 과정을 하면서 책 한 권에서 하나의 적용점 찾기를 실천하다 보니 확실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성장하는 느낌을 매번 갖게 합니다. 하나의 적용점으로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적용점이 나의 습관이 되어 오늘 하루하루 책 읽는 행위가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되겠지요. 저자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책 읽기라고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책을 읽고 리뷰를 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책 속에 소개된 한 줄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키케로. 독서할 때는 당신은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시드니 스미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 게이츠. 책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줄이 평생의 보물이 되기도 한다. 사이토 다카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한다. 일거리처럼 읽은 책은 대부분 몸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엘 존슨.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리처드 스틸.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에머슨.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데카르트. 독서는 단지 지식의 재료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색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존 로크. 저자는 실천이 곧 답이다. 1일 1장 1분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하루 한 페이지 읽는데 10분이 넘지 않으므로 하루에 딱 10분만 쓰면 된다고요. 정말 쉬운 책은 1분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총각으로 나눠 쓰는 바쁜 사람도 하루 한 페이지를 읽을 1분은 있으므로 하루 한 페이지를 읽을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요. 미소님들도 읽고 싶은 분야의 책을 먼저 찾아 읽기 시작해보세요. 책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가장 따라할 수 있는 책 읽기 함께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